파탄적으로 보이는 중국인이 머리에 권총을 갖다 대면서 쏴주겠다. 옆방에서는 간, 그다음에 눈 이런 적출 이야기도 들려서 굉장히 불안했고 공포감이 들렸다고. 우리 한국 젊은이들의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캄보디아의 현지 상황 하나씩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A 취재진이요. 이 범죄 단지 밀집 지역이죠.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 직접 들어가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자, 범죄 단지 내에 상점에서 근무하는 한 중국인을 만나서 내부 실체에 대해서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범죄 단지 내부에서 이 조직은 계급으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이 4개의 계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범죄 단체에 사장이 있고요. 감독이 있고요. 조장이 있고 그 밑에 또 조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조원들은 국적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사람이면 인도네시아 사람들끼리 한 조,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들끼리, 중국 사람이면 중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인종별로, 국가별로 또 조를 구성해서 짜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과를 내면, 그러니까 범죄 수익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내게 되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 윗단계로 승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인데 만약에 정해진 그 액수의 범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사람들이 물건처럼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거래가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인신매매가 자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달 저 월급을 받으면서 채워야 되는 할당량이 있는데 거기에 못 미쳐서 $10,000에서 $20,000가량을 내가 못 채우게 된다. 그러면 다른 조직에서 $10,000에서 $20,000 정도를 돈을 내면 내가 거기로 팔려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신매매가 자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무엇보다 섬뜩한 이야기는 사람의 장기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이걸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유가 뭐죠?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상태로 평생 일을 시키면서 뺑뺑이를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 적출하는 것보다 이 수익이 훨씬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불법이 자행되고 얼마나 사람을 물건으로 저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저 상황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끔찍합니다. 이 장기 매매를 하는 것도 끔찍한데 그거보다 평생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어서 그게 더 경제적이라는 표현을 한다는 그 자체가 더 충격적이네요. 자, 캄보디아 내의 범죄 조직들이 요즘 황급히 이사를 가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었죠. 저희 채널A에서 이 관련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자, 범죄 단체 조직원들로 보이는 남성들인데요. 자세히 보면 모니터 같은 사무용품들을 다 들고 나왔습니다. 컴퓨터 본체로 보이기도 하고요. 중국말도 현장에서는 많이 들렸다는데 중국인 한 명이 무리를 통솔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장면도 담겨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범죄 조직이 단속을 피해서 도피를 하게 되면은 문제는 이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조직 안에 억류돼 있는 우리 한국 젊은이들을 찾는 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 조직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아예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대요.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탈출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죠. 불가능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조직책이 굉장히 꼼꼼하게 조직망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사기관, 현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 시설에서 우리는 빨리 이동을 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것이고 실제 저렇게 보시었던 것처럼 집기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장비들을 챙겨서 인원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것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수사당국 입장에서도 그리고 공조를 하는 입장에서도 추적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고 만약에 이 캄보디아가 아니라 인접 다른 국가로 빼돌려졌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아무리 캄보디아에 뒤늦게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를 한들 사실상 이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빼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관련해서 수사라든지 아니면 인력을 구출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기를 빠져나올 수 없는 이유, 경찰의 도움을 못 받는답니다. 그 현지 경찰의 도움입니다. 현지에 이민국도 있고 경찰이 물론 있죠. 단속 정보가 있을 텐데요. 범죄 조직에 쳐들어가기 전에 경찰이 미리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진짜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한 2시간 전에 갑자기 책상에 앉아있는데 나와 아무도 챙기지 말고 나와 해서 인원을 이민국에서 통보를 했어요. 우리 한국에 방송국에 10명만 데려가겠다. 단속하러 간다고 사전에 연락을 했어요. 경찰. 한 10,000불, 20,000불을 상납을 해요. 그 경찰총 책임자하고 밑에 애들하고 나눠 가지면서 이쪽 그 조직들하고 소통을 하는 거죠.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기는 힘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걸 좀 뒤늦었지만 우리 정부도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죠.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캄보디아로 우리 국민들을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 게시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제도 등을 활용해서 삭제 등의 조치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일단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협상단이 이미 도착을 했고요. 총리를 만났다라는 얘기도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나가기 전에 아예 공항에서도 의심되는 우리 젊은이들, 그러니까 여행 목적이 아니거나 아니면 뭔가 좀 불분명한 목적으로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타려는 젊은이들을 싹 다 찾아본 거예요. 그래갖고 2명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왜 나가려고 하느냐, 웬만하면 나가지 말아라 라고 이제 권유를 했는데 완강하게 거부를 했다고요, 이 두 사람? 맞습니다. 일단 30대 한 남성과 20대 한 남성이 출국을 제지당했는데요. 30대 남성의 경우에는 아니 텔레그램으로 내가 아는 지인이 캄보디아행 티켓을 보내줘서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평소에 굉장히 절친했던 사이도 아니고 과거에 알던 지인이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변에 위협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결국 출국 직전에 제지를 한 상황이고요. 20대 이 남성의 경우에도 출국 목적을 묻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받아서 아마 이미 제출을 했을 것 같은데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대화창 내용에 출국 실패, 내일 2명, 일요일 1명 다 취소해야 하네 일단 이라는 문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경찰은 혹시나 뭔가 이러한 이 사람들을 모집하는 데 관여한 총책의 지시를 받고 이러한 일을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우리 한국 대표단 캄보디아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을 하고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캄보디아 총리가요, 한국 국민이 자기네 나라에서 이렇게 목숨을 잃은 데 대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구사항을 제시를 한 겁니다. 요구사항은 이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캄보디아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을 했죠. 위험하니까 여행을 웬만하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에 상당 액수의 수천억 원의 이 지원금, 개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자기네 나라 투자나 관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여행 경보를 대신 하향해달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직까지 뭐가 해결된 게 없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 지금 위험천만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행 금지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게 말이 되는 건지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캄보디아에 대한 우리의 인식 당분간은 좋아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캄보디아 내무부가 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내무부 공식 계정에 한국인 여성 동영상이 등장했는데요.
캄보디아의 이런 나빠진 이미지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자주 들리지만 사실 제가 매일 살아가는 이곳의 모습은 그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캄보디아 분들은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분들이에요. 캄보디아를 사랑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한국인들이 분쟁과 피해로 인해 힘든 현 상황을 주시하며 걱정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저분들이 뭐 잘못이 있겠습니까만 캄보디아 정부가 애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사람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혐오감이나 증오감을 표출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물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물론 내무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보다 우리가 근본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범죄단체에 저렇게 소굴을 만들어 놓고 뒷돈을 받으면서 이거를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그러한 행태 자체가 사라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여행 경보를 하향하거나 상향하거나 임의적으로 저렇게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이 맞습니다. 캄보디아 국민들 대다수는 굉장히 평화롭고 좋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막는 건 또 우리 정부의 의무입니다.